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고자전거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장 예시들과 중고 거래 전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어떤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중고자전거 구매 전인 분들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겠구나 하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중고로 자전거를 구매했는데 혹 이 영상에서 나온 증상들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카드가 뜨는데 클릭하시면 관련 자가정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중고 자전거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서 쉽게 자전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자전거 중에 어떤 게 멀쩡한 자전거일까요? 자전거는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모여 있는데요. 부분 이상이 있다면 온전히 자전거를 즐기기 힘듭니다. 잘못하면 중고 자전거 값보다 정비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는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타보기 전에는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구매 전에는 꼭 타봐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자전거를 구매하시거나 자전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타보더라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안전과 직결되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꼭 자전거를 타보시고 브레이크 레버가 잘 작동하는지 자전거가 잘 멈추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잡는데 레버가 깊이 잡히고 뭔가 느슨한 느낌이 듭니다. 어딘가 이상이 있는 브레이크입니다. 정상적인 브레이크인 경우 바로바로 잡히는 느낌이 들고 압이 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레버가 느슨해지고 브레이크가 밀리는 첫 번째 이유는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마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이 새 패드이고 왼쪽이 마모된 패드입니다. 패드가 점차 마모되면서 피스톤이 튀어나오게 되고 레버는 점점 느슨해지게 됩니다. 마모된 브레이크 패드를 빼고 새 브레이크 패드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캘리퍼를 보니 아직 패드 잔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레버가 깊이 잡히고 느슨한 경우에는 유압 브레이크 내에 오일이 부족하거나 어딘가 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일을 보충해 주거나 새는 곳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림 브레이크입니다. 이 자전거는 로드 자전거인데요. 이렇게 레버가 깊이 잡히는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마모되어 교체해야 되는 경우이거나 브레이크 케이블이 느슨하게 세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 장력이 부족한 경우 영상처럼 케이블을 풀어준 뒤에 다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의 경우 자전거에 따라 소음이 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앞뒤로 움직여 보거나 직접 타보시기 바랍니다. 소음이 작다면 괜찮겠지만 크다면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굉음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보통은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가 오염된 경우가 많기에 기름때가 묻는 경우 제동력도 크게 떨어져 브레이크를 아무리 꽉 잡아도 내리막길에서 밀리게 됩니다. 다음은 변속입니다. 변속은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속도를 내야 할 경우나 언덕을 올라가야 할 경우 이처럼 원활히 변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자전거가 변속이 잘 되면 좋겠지만 중고 자전거의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은색으로 보이는 부품이 자전거 행어입니다. 이렇게 변속 트러블이 있는 자전거도 행어가 멀쩡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인이 가장 끝 스프라켓 바깥쪽으로 이탈하는 경우 H 한계 조절 나사를, 체인이 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 L 한계 조절 나사를 조절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속을 했는데 체인이 다음 단으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 변속을 했는데 제때에 체인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 노후된 케이블을 분리하고 새 케이블로 교체한 뒤 적절한 장력 조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속 트러블 해결 과정은 드레일러와 행어가 멀쩡할 때입니다.
행어가 휜 경우 휜 방향을 따라 드레일러가 이동하기에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어는 멀쩡하지만 드레일러가 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변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고자전거 구매 전 드레일러와 행어를 확인하세요. 드레일러는 구동계 등급에 따라 몇만원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전거 행어는 모양과 사이즈에 따라 수십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자전거에 맞는 행어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행어가 국내에 없다면 해외 직구로 구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어가 많이 휘지 않았다면 툴을 이용해 행어를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 자전거 구매 시 멀쩡한 행어와 드레일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입니다. 다음은 페달입니다. 페달도 클립 페달이 있고 평 페달이 있습니다. 클립 페달인 경우 전용 신발이 필요하므로 일반 신발로는 타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클릿이 아닌 평 페달로 달려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페달링을 하는데 이상한 느낌과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달에 유격이 있는 경우 잡고 흔들어 보면 덜그럭거리는 느낌과 소음이 들립니다. 이런 경우 페달을 교체해야 합니다. 정상 페달은 잡고 흔들었을 때 유격이 없습니다. 다음은 크랭크와 비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페달링을 하는데 이상한 유격과 소음이 생기는 경우 어디가 원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달이 문제인지 크랭크가 문제인지 비비가 문제인지 모르기에 잘못하면 전부 교체할 수도 있어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외장 비비 크랭크 셋인데요. 크랭크암을 잡고 흔들어 보면 덜그럭거리는 유격이 있습니다. 보통은 조립 순서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크랭크암에 있는 볼트와 캡 중에 볼트를 먼저 체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형 사각 비비입니다. 똑같이 크랭크암을 잡고 흔들었더니 유격이 있습니다. 비비 조절컵이 풀려서 축이 흔들립니다. 조절컵을 좀 더 체결해 주어야 합니다. 크랭크암을 잡고 흔들어 보세요. 앞뒤로 흔들었을 때 유격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다음은 스프라켓입니다. 덜 체결된 스프라켓은 영상처럼 페달을 누를 때마다 스프라켓의 유격과 소음이 있습니다. 한쪽 끝을 잡고 흔들면 덜그럭거리는 게 보입니다. 정상은 유격과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스프라켓이 덜 체결된 경우 점차 부품들의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변속 시 드레일러가 각각의 스프라켓 단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스프라켓이 풀려 있다면 흔들려서 변속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프라켓을 잡고 흔들어 보세요. 다음은 휠입니다. 자전거를 들어 바퀴를 돌려보세요. 정상적인 휠은 매끄럽게 회전합니다. 이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꿀렁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 충격을 받아 림이 휜 경우나 스포크가 몇 개씩 빠져 있는 경우도 꿀렁거릴 수 있습니다. 스포크 하나하나가 모여 휠이 만들어지는데요. 한 개라도 없다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스포크가 모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스포크가 모두 있고 특정 부분만 주기적으로 꿀렁거린다면 해당 부분의 니프를 렌치로 돌려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이미 무너졌다면 렌치 공구 하나만으로는 잡기 힘듭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정비학원에서 휠 트루잉 작업을 해봤던 영상인데요. 이런 전문적인 트루잉 장비와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꿀렁임 없이 만드는데도 처음에는 몇 시간이 걸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만큼 이미 무너진 휠 밸런스를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휠이 꿀렁거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특히 림 브레이크의 자전거의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와 간섭이 생깁니다. 휠이 꿀렁거리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패드와 닿게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잘 안 나가겠죠? 브레이크 패드와 닿는 걸 막기 위해 케이블을 느슨하게 세팅하면 그만큼 브레이크 레버가 느슨해져 브레이크가 바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중고자전거 구매 전 앞뒤 휠에 스포크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바퀴를 들어 꿀렁임이 심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허브입니다. 허브는 바퀴 회전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유격이 있는 경우나 저항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격이 큰 경우 지면에서 오는 잦은 충격 등에 의해 허브의 베어링과 콘 등 부품들이 손상되고, 저항이 심한 경우에는 바퀴가 잘 회전하지 않게 됩니다. 바퀴가 잘 회전하는지 유격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프레임과 포크 간의 유격입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템을 체결할 때 스템을 끼운 뒤 스티어러 튜브 끝단과 스템의 위쪽 끝단의 높이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거의 단차가 없는데요. 사진처럼 최소 2에서 3mm 정도 높이 차이가 나야 합니다. 높이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탑캡을 조립하게 되면 이렇게 유격이 생깁니다. 유격을 없애려고 높이 차이를 만들었지만 조립 순서가 잘못된 경우에도 유격이 발생합니다. 특히 탑캡을 먼저 조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스템 옆쪽 볼트를 먼저 체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를 앞뒤로 흔들어 유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타이어와 튜브입니다. 측면이 찢어졌거나 트레드가 많이 마모됐거나 갈라진 경우 교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트레드가 상당히 마모된 경우 펑크 나기도 쉬운데요. 대부분의 펑크는 바람을 많이 주입하면 영상에서처럼 소리가 나서 금방 알아채지만, 미세한 실펑크인 경우에는 소리로 알아채기 어렵고 멀쩡한 줄 알고 샀지만 집에 와보니 펑크가 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볍게 타려고 중고자전거를 샀는데 앞바퀴와 뒷바퀴에 타이어와 튜브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면 큰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와 튜브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체인입니다. 사진에 있는 자전거는 체인이 아예 굳어버렸습니다. 체인은 이렇게 롤러와 핀 그리고 플레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면서 롤러와 핀이 계속 마찰이 생기는데 주기적으로 체인 오일 등으로 윤활을 해주어 구동계가 마모되는 것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 없이 오랫동안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체인 윤활이 안 되는 경우 짹짹거리는 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롤러와 핀이 마찰하여 소리가 나고 점차 마모됩니다. 녹이 심한 경우나 사진처럼 체인이 굳어 있는 경우 교체해야 합니다. 체인이 녹슬지 않았나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볼트입니다. 이렇게 안장 C클램프의 경우 자주 조였다 풀기에 일명 야마가 난다고 하는데 볼트 머리가 파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안장 높이를 조절해야 하는데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안장을 체결하는 어댑터에 있는 볼트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안장 교체를 못하고 앞뒤 위치 조절이나 각도 조절을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템 쪽 탑캡 볼트입니다. 여기도 대표적으로 많이 파손되는 곳인데요. 스템이 길어 짧은 걸로 바꿔야 하는데 저곳이 뭉개지면 참 난감합니다. 자전거에는 수많은 볼트가 있습니다. 파손된 곳이 없나 확인해 보세요. 대표적인 자전거 고장 예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고 자전거는 특히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부분들 중에서는 그냥 타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고장 예시들 원인 해결 방법 등을 보시고 앞으로의 중고 자전거 선택 시나 지금 가지고 계신 자전거의 자가 정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브레이크는 안전과 직결되기에 영상 맨 앞에 넣었는데요. 꼭 정비하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